토마토 꼭지에는 우리 몸, 특히 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붉은색을 띠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약 95%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 공급에 좋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100g당 약 18칼로리에 불과하죠.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의 꼭지와 잎 부분에는 토마틴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틴은 토마토가 자연적으로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채소, 토마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토마토, 꼭지에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마토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과 함께 토마토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토마토와 관련된 잘못된 습관이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토마토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부터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법까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드실 때 꼭지를 제거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씻어서 드시나요? 혹시 꼭지 부분까지 그냥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앞으로는 절대 토마토 꼭지를 남겨두지 않으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틴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기 때문에 장기간 토마틴에 노출되면 뼈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은 이미 자연적으로 뼈 밀도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효능은 앞서 언급한 라이코펜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토마토 소스를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최대 2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50대 이상 남성분들께 특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토마토는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라이코펜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면역력 강화를 위해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기 쉬운 50대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항염증 작용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여러 식물 영양소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도 토마토는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부터 피부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증가의 위험은 적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늘 영상의 주제인 토마토 꼭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토마토 꼭지와 그 주변 녹색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린 토마틴 외에도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량이라도 두통,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량 섭취 시에는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성인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항상 꼭지와 그 주변의 녹색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드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를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작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섭취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거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둔 후 씻으면 농약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위산 역류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토마토를 먹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마토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으로는 입과 목의 가려움증,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조리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조리하면 지용성 영양소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최대 4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그 자체로도 심혈관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역시 건강한 지방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는 토마토의 비타민 C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산화 작용을 더욱 강화합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넣은 샐러드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토마토의 효능을 보완해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작용하여 암 예방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볶거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토마토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르트나 우유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토마토의 산성은 유제품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합이 칼슘 흡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토마토 소스 파스타에 치즈를 뿌려 먹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조리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토마토 주스와 우유를 함께 마시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토마토와 전분이 많은 탄수화물입니다. 토마토의 산성은 전분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 감자나 쌀과 같은 전분이 많은 음식과 대량으로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의 조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비록 요리에서는 채소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은 과일입니다. 이미 과일로 분류되는 토마토를 다른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과도한 산이 생성되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역류나 위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토마토와 다른 과일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분명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해야만 그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를 구입할 때는 단단하고 광택이 있으며 균열이나 무른 부분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푸석푸석하거나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살짝 눌렀을 때 약간의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둘째, 토마토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토마토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꼭지와 그 주변의 녹색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섭취하세요. 이 부분에 함유된 토마틴과 솔라닌은 뼈 건강에 해롭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토마토는 가능하면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토마토에 비해 농약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히 씻어서 농약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토마토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거나 토마토 요리에 아보카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조리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단,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 C와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토마토는 공복에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산성이 공복 상태에서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토마토 주스를 마실 때는 시판 제품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한 토마토로 직접 만든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판 토마토 주스에는 종종 과도한 소금이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토마토는 하루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개의 토마토가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열째, 토마토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모든 식품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항염증 작용과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토마토의 꼭지와 그 주변 녹색 부분에는 토마틴과 솔라닌이라는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 건강에 해롭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꼭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건강상의 이점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유제품, 전분이 많은 탄수화물, 다른 과일과의 조합은 소화를 방해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를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토마토를 선택하고 상온에서 보관하며 꼭지를 제거한 후 적절하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알레르기나 소화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강 정보나 식품에 대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